그래서 CJ 면접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인재상이라든지 직무 역량에 철저히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CJ 같은 경우는 자소서도 마찬가지고 되게 구조화된 형태입니다. 구조화된 형태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평가표에 기반한 채용 형태를 굉장히 가져가려고 한다는 점. 그러니까 인적성을 통과했다고 하면은 면접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50대 50 합격과 불합격의 그 높은 확률로서 여러분들이 다음 차수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전에 내가 자소서를 못 썼다거나 인적성 못 봤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트러스트원 취업 앤 커리어 컨설팅 그룹의 수석 컨설턴트로 있는 임현준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이러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제가 이제 제일제당 출신이라는 부분에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CJ 그룹의 면접 설명 및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특정 계열사라든지 뭐 주로 있는 계열사분들은 아까 사전에 제가 저와 얘기를 나누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여러 계열사와 여러 직무가 섞여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서 그 외에 각각의 면접 프로세스별로 좀 세분화해서 설명드릴 거니까 그 부분은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면접 프로세스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1차 면접 전형부터 먼저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1차 면접은 모든 계열사들이 거의 대동소이한데 직무 면접과 심층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직무 면접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일반 다른 기업체 혹은 다른 회사의 면접을 프로세스를 경험하셨거나 의뢰 참고를 하셨으면 알 법한 인성 면접과 그다음에 직무 관련된 면접을 면접관들 두 분 혹은 세 분 해서 다대다 면접 형태로 진행된다는 점이 있겠죠. 그래서 먼저 직무 면접부터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지원자 두세 명이 한 조로 1대1로 임실에서 진행하는 다대다 면접입니다. 면접관과 지원자가 2명인 계열사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무자가 면접위원으로 참가한다는 점. 그래서 보통 1차 면접관들은 과장급 분들, 10년차 이상이신 과장급 분들이라든지 혹은 팀장분들도 가끔 계세요. 근데 주로 면접관들로 대상으로 되는 부분들은 과장급 분들이 많다는 점. 과장급 분들이 많다는 점은 그만큼 여러분들의 실제 입사하게 됐었을 경우에 같이 유관부서 혹은 정말 운이 좋다고 하면은 바로 팀장 혹은 바로 옆 팀의 팀장이실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면접을 본다는 점이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의 그런 느낌의 형태도 전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겠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직무 면접이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된 전문성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필할 수 있는지를 잘 정리하셔서 접근하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면접위원은 2명이면서 시간은 40분에서 50분 정도 소요되는 부분. 그래서 아무래도 다대다이기 때문에 시간이 50분이라서 보기에는 길어 보이지만 생각보다 본인들한테 질문들이 오는 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그 다대다 면접에서 면접자들이 질문을 나눠 가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한 개의 질문이 왔었을 때 어떻게 좀 더 효율성 있게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어필할 수 있는지 과거 경험이라든지 이런 역량 부분의 정리를 잘 하시는 게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관련해서 좀 주로 좀 중심적으로 얘기해 볼 면접 중에 하나는 이제 심층 면접이고 보고합시다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어요. 아마 이 면접 형태가 타 회사와는 가장 차별되어 있고 또한 실제로 1차 면접에서는 앞서 있는 직무 면접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 면접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아마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기가 가장 좀 까다롭고 어려운 면접 전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원래 이 보고합시다가 도입되기 전에 이전의 CJ에서는 협상, 토론, PT 면접을 따로따로 봤었어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 면접 형태가 하나로 합쳐진 면접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보고 방식을 인용한 면접 형태인 거고 큰 컨셉으로는 이제 TFT 팀을 구성해서 어떤 특정 주제 안에서 여러분들이 각각 면접자들이 한
팀의 팀원이 돼서 서로 토론과 협의를 통해서 한 가지 아이디어 아니라든지 뭔가 주제에 대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것들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4명에서 6명, 이거는 계열사마다 직무마다 좀 차이가 있고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지원자들이 많은 직무는 보통 6명이고 경영지원 쪽 파트라든지 뭐 전형에서 글로벌 전형이라고 할 경우에는 4명 정도로 구성되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결과를 도출해서 상사에게 보고하는 방식인데 상사분들은 이제 면접관 분들이 되겠죠. 근데 면접관 분들인데 이 면접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관찰 면접 형태예요. 관찰 면접 형태. 따라서 면접관들이 특별히 어떤 특정 포인트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하는 것 외에는 되도록 모든 지원자들이 알아서 스스로 결정하게끔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실제 어떤 디렉션이 없었을 때 수동적이신 분들과 적극적이신 분들의 차이가 굉장히 이 면접 형태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따라서 사전에 내가 이 면접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역할을 할 건지에 대해서 먼저 딱 잡고 들어가지 않으면은 소위 이제 임팩트라든지 뭔가 그냥 참여자로서의 역할 외에는 면접자로서의 차별적인 어필을 할 수 없이 그냥 시간만 맞추고 나오는 형태밖에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면접위원은 2명이서 평가하면 면접 소요 시간은 약 2시간이고 CGV의 멀티플렉스 매니저 직무 같은 경우는 추후에 따로 장표가 있는데 한 4시간 정도까지, 그래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까지 회사나 직무별로 차이가 있는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차 면접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1차 면접의 결과에 따라서 추후 이제 2차 면접이 진행되는데 2차 면접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임원 면접 형태로 진행되어 있으며 임원 면접 한 가지만 진행하도록 하죠. 그리고 다대다의 일반적인 질의응답 형식 방식으로서 인성 면접이 위주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원한 계열사의 임원진들이 지원자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부분, 그리고 3명의 면접위원자들이 보통 지원자 3명에서 4명 정도, 면접 시간은 40분 정도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사실 1차 면접은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 굉장히 편안하게 봐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인사팀, 지주사의 인사총괄에서도 교육을 시킬 때 일단은 1차 면접관들은 사실 인사 권한들이 축소되어 있는 편이 있어요. 하지만 임원 면접 같은 경우는 사실 본인들의 위치라든지 인사 권한적인 부분에서의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1차 면접관들은 지원자들한테 최대한 배려를 해서 답변들을 최대한 도출해내게끔 하고 이런 것들이 편안한 분위기를 바탕으로 끌어내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물론 계열사마다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2차 면접 형태는 좀 지원자분들이 이해하기 쉽다고 하면은 압박 면접 형태로서 기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그 부분에서 분위기가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에서는 한번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부분이 사실 추가됐는데 직무 성향 서베이라고 해서 임원 면접 전에 대기 중에 약 30분 정도에 걸쳐서 300문항 정도 푸는 방식이 있고, 타 회사라고 하면은 온라인 서베이를 보통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나 SK를 지원하셨다고 하면은 SK 같은 경우는 지원서 제출 전에 온라인으로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직무 성향적인 서베이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은 면접의 참고 자료로 사용되는 것이지 뭐 절대적인 뭐 합불의 기준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부담감 가지실 필요는 없고 그냥 참고 자료로서 솔직하고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외에 추가적으로 여기 이제 아까 제가 사전에 물어봤었을 때 제일제당 직무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아마 영업 세일즈 쪽 직무 지원자들 숫자가 가장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면접 전형 형태가 사실 일반적인 보고합시다 형태와는 좀 차별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고자 이 장표를 가지고 왔고,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영업 형태는 사실 일반적인 보고합시다 형태와는 상당히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세일즈 역량 면접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고 하면은 롤플레잉 면접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편의점 업체라든지 제약회사의 그 영업 쪽은 이런 롤플레잉 면접 형태를 좀 위주로 하는 편이 있고, 따라서 일반적으로 예전 스타일, 이전에 보고합시다 이전에 CJ가 주로 봤었던 예전 스타일인 협상 면접과 PT 면접 형태로서 면접이 이루어진다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간략하게만 소개드리자고 하면은 사전에 과제가 주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에 과제를 부여받고 그 부분을 미리 PT를 준비를 해서 PT 준비한 것들을 면접관한테 발표하면서 그 상황에 따라서 질의응답을 하는 형태들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고, 그 PT들은 굉장히 직무 중심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고합시다가 물론 회사마다 그리고 직무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약간 러프한 형태로 주어지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타 회사의 PT라고 하면은
굉장히 자료를 세부적으로 많이 양을 주고 거기서 데이터를 도출해내는 형식이라고 하면은 CJ의 보고합시다는 주제 자체도 되게 큰 포괄적으로 줍니다. 좀 이따가 다른 장표에서 그 관련해서 자세한 예제들이 나올 텐데 그런 부분에서 지원자들이 좀 창의력이라든지 임기응변력이라든지 이런 문제 해결력적인 부분을 본다고 하면은 이 면접 형태도 역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면은 순발력이라든지 위기 대처 능력이 중요할 수 있고 이거는 이후 장표인 멀티플렉스 매니저 직무의 면접 형태와 유사한데 어쨌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일을 하시게 되실 때 돌발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직무의 특성상 이런 면접 형태를 차용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J 면접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인재상이라든지 직무 역량에 철저히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CJ의 전반적인 채용 프로세스와 마찬가지인데 CJ 같은 경우는 자소서도 마찬가지고 되게 구조화된 형태입니다. 구조화된 형태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평가표에 기반한 채용 형태를 굉장히 가져가려고 한다는 점. 대표적으로 이제 자소서 형태가 CJ와 유사했던 곳이 SK가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구조화된 형태로서 여러 가지 요소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꼭 첨부해서 작성하는 형태로 돼 있었죠. 그런 형태들을 여러분들이 구조화된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좋고 그게 굉장히 평가표에 맞춰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려고 한다는 부분이 있다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은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면은 실제 1급 면접관들은 여러분들의 이름이랑 자기소개서 그러니까 직무 면접 관련해서는 이름이랑 자기소개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제한이 걸려 있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와 관련된 경험들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들어갈 텐데 당연한 얘기지만 자기소개서를 정리를 안 해놨다던가 관련해서 쓴 경험들을 구조화 형태로 정리 안 해놨다고 하면은 사실 본인의 소재인데도 본인이 답변을 못하는 그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기소개서에서도 답변 준비를 꼭 하시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제로 베이스적인 부분들 따라서 그러니까 인적성을 통과했다고 하면은 면접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50대 50 합격과 불합격의 그 높은 확률로서 여러분들이 다음 차수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전에 내가 자소서를 못 썼다거나 인적성 못 봤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쟁률이 평균 3에서 5배수인데 CJ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배수를 좀 최종 면접까지 그러니까 높게 가져가는 편이 있어요. 그래서 예비 차수 번호를 굉장히 많이 줍니다. 계열사에 따라서 그 티오 부분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다른 곳은 사실 예비 차수는 거의 대부분 안 줘요. 근데 CJ 같은 경우는 특정 직무들 혹은 뭐 역량이 좀 어느 정도 있는데 TO가 모자라서 떨어진 지원자들 같은 경우는 예비 차수를 줘서 어쨌든 추후에 추가 합격 부분에서도 기대할 수 있게끔 한 부분이 있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비 합격을 받았다고 해서 단순히 떨어진 부분은 아니니까 꼭 물론 이제 결론이 나와서 떨어질 수도 있지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예비 차수를 받기 위해서라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인지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무지 면접 같은 경우는 심층 면접과 직무 면접으로 나눠진다는 점. 반나절 정도 진행이 되는데 오전조와 오후조로 보통이 나눠져 있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오전조 혹은 오후조에 편성이 될 거고 1차 면접에서는 직무 면접과 심층 면접 같은 경우도 순서는 랜덤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은 직무 면접 때 같은 조로 들어갔던 분들이 심층 면접 때 같은 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직무들이 따라서 옆에 이제 다대다 면접 형태들의 변수라고 하면은 사실 같이 들어간 지원자들의 수준 혹은 같이 들어간 지원자들이 어느 정도로 역량 표출이 잘하느냐가 되게 변수일 거고 직무 면접은 어쨌든 본인 페이스가 있어서 본인 답변할 때 그런 것들이 끌고 나갈 수 있는데 이후에 나올 보고합시다 파트에서는 사실 굉장히 외부적 변수들이 크게 작용한다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운적인 부분 운적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같이 준비하는 지원자들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도 이 보고합시다 1차 면접에서는 되게 중요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내가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 정도는 좀 한 가지 정도 대책안들을 마련해 놓으시는 게 좀 좋겠죠. 그리고 심층 면접 같은 경우는 사실 도입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협상, 토론, PT 면접 형태를 하나로 일원화해서 보게 됐다는 점이고 그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다.
그래서 면접을 준비하기 전에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면접을 이미 상당 부분 많이 준비해 오셨을 것 같고 혹시나 면접 답변이 좀 미숙하다던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부분에서 좀 점검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당연하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부분에서 이 관심 성향적인 부분이라든지 역량적인 부분과 경험적인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관심 성향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소위 이제 인성적 역량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경험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직무적 역량적인 부분들이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직무적 역량과 인성적 역량 부분이 내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를 정리를 잘 해보시는 걸 마지막으로 좀 권장드리고 싶고요. 그 관련해서 회사 같은 정보들 당연히 많은 경로를 통해서 찾아봤을 테고 CJ 같은 경우는 이제 홍보적인 부분이라든지 마케팅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관련된 채용 정보들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초로 그 온라인에서 채용 설명회를 최초로 생중계한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유튜브라든지 관련된 정보들을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따라서 이런 굉장히 많은 정보량에서 여러분들 것으로 어떻게 소화하고 특화할 수 있느냐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답변을 만드는 부분인데 답변을 만드는 부분은 당연히 뭐 두 가지씩이고 뭐 스타를 기본적으로 써야 된다 이런적인 부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좀 더 원점으로 되돌아보자고 하면은 모든 비즈니스 답변 형태라고 하면은 사실 양관식 형태가 면접관들이 이해하기가 가장 쉬운 부분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고 형식이 그런 형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답변 형태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놓치고 있는지 아닌지는 한번 또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면접 실전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많이 연습을 하고 계시고 심리적인 부분에서는 마인드 컨트롤도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1차 면접을 가게 되면은 물론 이제 엠베서더 호텔로 제일 많이 배정이 됐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인재원에서 봤었는데 가면은 이제 그 CJ 같은 경우는 식품 제당에서 식품 회사들이 있으니까 뭐 CJ에서 판매하는 물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맥스봉이라든지 뭐 맛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자들한테 무한정 제공을 해요. 그래서 되게 편안하게 대기하게끔 하는 부분들이 있고 왜냐하면 지원자 숫자들이 많은 계열사 같은 경우는 그 대기 시간이 좀 긴 편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이 면접 진행 중이란 거 그때도 관찰 면접을 해서 특이한 물론 이제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체크는 하지 않겠지만 뭔가 문제가 있거나 뭔가 좀 과하게 행동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감점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있으니까 항상 면접에서는 긴장감을 유지한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준비한 그런 면접의 답변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런 자신감을 높이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심리적으로나 혹은 뭐 포즈적인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을까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입장부터 퇴장까지 이제 보고합시다도 마찬가지인데 전형 형태가 긴 것들은 머릿속으로 한번 소위 이제 리허설이라고 하죠. 시뮬레이션을 혼자서라도 한번 되뇌이면 굉장히 큰 효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가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속 리허설을 하는 이유도 일단 한번 모의 테스트를 해보면은 실제 현장에 갔었을 때 좀 훨씬 부담감도 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대기 시간에는 뭔가 머릿속으로 그렇게 실제 본인이 면접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시뮬레이션화 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화적인 방법에서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참고하시라고 이 장표를 가지고 왔고 기본적으로 스타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형태들에 있어서 사실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액션과 리저트 형태일 거고 사실 다대다 면접의 특수한 상황이라고 하면은 다대 면접 같은 경우는 소위 이제 질문에서 답변을 하면은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면접관들이 궁금한 질문, 꼬리 질문 형태들이 사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경향들이 있는데 다대다 면접은 어쨌든 그 공평성과 형평성 때문에 한 지원자한테 너무 몰아서 질문을 못할 경우들이 있어요. 면접관들도 그런 부분에서 교육을 받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질문의 기회를 하나 받았을 때 소위 이제 굉장히 함축해서 여러분들이 어필하고 싶은 부분을 잘 정리해서 전달하는 딜리버리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구조화적인 방법에서 최소 그 액션과 리저트적인 부분의 두 가지적인 부분들이라든지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행동적인 부분에서의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은 소위 주어진 답변이 의미 없이 지나갈 수 있다는 부분도 있겠죠. 따라서 그 다대다 면접일수록 굉장히 구조화된 답변 형태를 취해야 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스타 형태 이상을 좀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단순한 방법이지만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장표를 가지고 왔는데 ABA-라고 해서 양관식 형태 답변 혹은 말하기 방법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화 방법이고
그 구조화적인 부분은 답변과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백업, 경험과 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대답을 해주는 형태, 다시 한번 강조해주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고, 의뢰 이제 자기소개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이 강조돼서 처음에 본인이 소개한 부분에서 어떤 캐릭터나 컨셉이 잡혀 있다고 하면은 그 캐릭터나 컨셉을 자기소개서 말미라든지 혹은 마지막 말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나의 이미지라든지 존재를 각인시켜주는 방법들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직무 면접 대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직무 면접이라고 하면은 아마 타 회사 면접 경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직무 적합도라든지 지원 동기 부분에서의 체킹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회사마다 좀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은 좀 이따 다른 장표에 이제 기출 문제, 각 계열사별도 기출 문제들도 있는데 대한통운이라든지 오쇼핑이라든지 CGV라든지 어쨌든 이런 산업군적으로 특이한 부분들의 회사들은 산업군적 적합도를 되게 많이 요구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대한통운 면접이 이미 보신 분들도 있어서 제 학생 중에도 본 친구가 있어서 얘기를 해줬는데, 그 물류산업과 관련된 적합도를 굉장히 많이 요구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과거보다 지금 현재 굉장히 잘 되고 있고, 또한 여러 가지 해외 글로벌 진출과 함께 얼마 전에 이제 건설사와 M&A 합병을 하면서 그룹 시너지 차원에서의 확장 방향성을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산업군적 측면도를 계열사마다는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점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당연히 CJ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홈페이지에 그 직무 소개란이 굉장히 꼼꼼하게 잘 되어 있는 편이죠. 실제 여기 옆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도 제가 그 부분에서 하나 발췌를 해온 건데, 당연한 얘기지만 본인의 직무에 대한 그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고, 내가 그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 것까지도 요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득 논리는 당연히 여러분들의 과거 경험에서 끌고 오셔야 될 거고,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직무적인 부분의 이해도와 함께 어떤 부분을 내가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은 직무 면접을 대비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직무 역량과 관련된 부분에서 본인이 정리해서 리스트업을 하신 다음에 관련 경험을 연결해 보시는 것들이 추천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실무진들이 본다는 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차 면접관들은 과장급 분들이라든지 팀장급 분들이 본다는 점이 있고, 자기소개서밖에 못 보는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점에서 자기소개서 내용의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적인 부분에서는 결과적으로 신입 공채 전반적인 채용의 특징이 지금 딱 이 현업을 100% 다 수행을 잘하는 사람보다는 앞으로의 장기적인 방향성에서 이후에 이제 어떻게 우리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지 포텐셜적인 부분들을 보는 것이 바로 이 신입 공채 전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입사 후 포부라든지 혹은 여러분들이 기여하고 싶은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이 됐든 장기적이 됐든 좀 더 방향성적인 얘기를 해줄 수 있으면 그것도 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좀 오늘의 중요한 테마라고 볼 수 있는 심층 면접 보고합시다의 내용 부분인데, 심층 면접 파트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무 면접보다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준비할 수 있는 면접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또 그 중요성을 또 강조드렸는데요. 오늘 좀 이 시간을 통해서 면접이 안 남으신 분들은 좀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고합시다 형태라는 부분에서 보고 형태의 느낌은 컨셉 느낌이니까 이 보고합시다의 부제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은 회사에서의 보고 방식을 인용한 면접이라는 점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4명과 6명이서 한 팀 이룬다는 점, 도출해서 상사에게 보고하는 방식인데 상사라고 하면은 면접관 한테 PT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명이 평가하며 소요 시간은 2시간에서 회사나 계열사의 직무별로 따라서는 4시간까지 굉장히 장시간 한 장소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긴장도라든지 체력적인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소진이 돼요. 따라서 이 면접에 들어가기 전에 심호흡을 좀 크게 하시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많이 지쳐요. 하시다가 굉장히 긴장된 상황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끝나고 나면은 좀 이제 번아웃 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따라서 사전에 좀 마음가짐을 하고 가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열정, 창의, 소통, 팀워크, 합리적 의사결정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어쨌든 사전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보고합시다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은 인성 파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성 파트. 인성 파트가 중요하고 인성 파트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과 중재, 협의 또한 결과적으로 최종 의사결정을 도출하는데 합리적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부분에서 굉장히 태도적인 관점에서 많이 보려고 한다는 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내가 PT를 잘한다, 내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잘 낼 수 있다 부분보다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는 점에서 팀적인 부분에서의 여러분들 역량을 발휘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행동 기반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는 면접관들이 좀 관찰 면접이라는 점이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디렉션을 주고 되도록이면은 터치를 안 합니다. 특정 시점에서의 질의응답적인 부분만 하지 그 외에는 지원자들이 알아서 진행하게끔 한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의 이제 자유로운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지도 본다는 점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해당 회사 및 계열사 간의 기업 분석 및 산업 분석과 관련 동향에 대한 체크가 필요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회사는 CJ 그룹사는 이제 그룹 계열사의 시너지화를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고 주제 자체가 좀 이따도 나오겠지만 좀 큰 카테고리로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회사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각자 모르고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다른 지원자들보다 그 PT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 발전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에서 다른 회사에 어떻게 보면 활용할 수 있을지도 고민해 보시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프로세스는 일단 처음에는 주제 전담 및 개인 PT를 준비를 합니다. 개인 PT. 일단 큰 프로세스를 먼저 이 장표를 읽기 전에 설명드리자고 하면은 일단 하나의 주제에 관련된 것들을 주고 그거를 개인 PT를 각자 합니다. 각자를 하고 그 중에서 한 명을 뽑아서 한 가지 주제로서 중간 보고를 하는 팀 PT를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디벨롭을 하고 그래서 중간 발표를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면접관들과 잠깐 Q&A나 혹은 다른 부분에 대한 조건 사항들을 추가로 해서 2차 PT까지 디벨롭을 한 다음에 다시 최종 PT 하는 부분. 따라서 어떻게 보면 총 PT를 본인이 한다고 하면 총 3번까지도 할 수 있겠죠. 일단 개인 PT는 무조건 해야 되고 각자 모든 지원자들이 중간 PT와 최종 PT 같은 경우는 선택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제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이 선택해야 된다는 점이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관련해서 주제라고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포괄적인 주제들이 좀 특징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열사 간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어떤 특정 계열사에는 굉장히 해당하는 회사와 연관성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 다 랜덤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CJ에서 추진할 수 있는 실버 산업에 대해서라든지 그리고 그룹사의 시너지나 그다음에 해외 시장과 관련된 마케팅 방안적인 부분들도 회사가 되게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당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부분에서 꼭 관련된 기사라든지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을 꼭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창의적인 부분에 대한 접근성 부분들이 있겠죠. 창의적인 부분. 왜냐하면 이제 주제가 보통 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주제적인 부분에서 주제를 줬었을 때 관련된 자료 부분도 굉장히 디테일하고 장수가 굉장히 많은 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으로 뭐 LG 화학이라든지 그쪽 같은 경우는 뭐 그 전달하는 자료만 하더라도 한 18장 정도가 돼서 그 자료 내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의미 있는 자료 데이터들을 도출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CA 같은 경우는 관련된 자료라고 해봤자 관련 기사라든지 크게 양이 많지가 않아요. 따라서 주제 자체도 큰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각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거를 구체화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한 역량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꼭 사전적으로 다양한 그 주제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정도라도 해보고 가신다면 되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개인 PT를 하고 이건 지원자들이 모두 스스로 순서도 스스로 정한다는 점 그리고 전지를 사용한다는 부분에서 전지적으로 연습해보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개인 PT 중에 택 1을 해서 팀 주제를 선정하고 이 부분에서는 협상 토의에서 지원자의 중간 발표와 주제를 하나 선정하는데 발표한 선택자는 가점이라고 인사팀이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디렉션을 줍니다. 그래서 이 보고합시다 프로세스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주제가 선택받은 분, 그다음에 PT 중간 발표라든지 최종 PT에서 PT라는 사람은 가점 형태를 준다고 미리 얘기를 하고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 혹은 어떻게 보면 되게 영리한 건데 이런 장치를 통해서 지원자분들의 실제적인 본능적인 부분, 실제 성향적인 부분을 끌어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런 가점 형태가 주어진다고 하면은 전반적인 형태로 보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지원자들이 나눠지는데 굉장히 적극적인 성향들을 많이 내는 조들이 있고 굉장히 소극적인 성향들을 많이 내는 조들이 있어요. 그래서 1번의 적극적인 성향들을 많이 내는 조 같은 경우는 서로 자기 안을 개진하기 위해서
싸움을 할 경우도 있고 이럴 경우에는 사실 모든 조가 탈락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한 두 번째 양 같은 경우는 소극적인 분들 같은 경우는 서로 이제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하려고 하겠죠. 서로 발표를 안 하려고 하고 서로 자기 의견을 명확하게 개진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합리적 의사결정에는 별로 도움이 되는 행동들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렇게 1차적으로 중간 발표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중간 PT를 한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면접관들이 이 관련해서 Q&A 질문들을 합니다. Q&A 질문들을 할 때 주제적인 부분에서의 조건을 갑자기 틀어버린 경우들도 있어요. 단순하게는 뭐 아까 실버 산업이라고 하면은 좀 더 세분화되게 특화해서 택배 쪽으로 특화된 아이디어안을 도출하라고 해서 아예 주제를 더 심도 있게 준다든지 아니면 특정 조건을 완전 바꿔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 위기 대처력이라든지 상황 문제 해결력 부분들을 보는 부분들도 있고 또한 개인적 질문을 하는데 여기서 인상적이었던 거는 실제 제 사례긴 한데 그 떨어졌던 지원자 중에 저희 남자 5명이랑 여성 지원자 1분이 있었는데 여성 지원자분이 이제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았는데 자기 아이디어를 이제 강조를 안 하고 타 지원자의 아이디어를 이제 서포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면접관이 그 지원자한테 왜 본인의 아이디어가 좋은데 타 지원자들을 이렇게 밀어줬냐라고 하니까 본인의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다른 지원자들의 아이디어가 그 지원자들한테 몰려 있어서 그래서 그 좀 더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적극성이 떨어진다고 면접관은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밸런스가 이 적극성적인 부분에서는 너무 적극성이 보여줘도 안 될 거고 소극적인 부분에서 너무 소극적인 부분을 보여줘도 안 될 거고 결과적으로 팀 활동으로서의 여러분들의 역할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내가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찾아야 되는지 부분도 꼭 참고하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행되는 것들이 이런 주제를 바탕으로 2차 토론을 하죠. 2차 토론. 그리고 최종 PT까지 가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시간 부분이 사실 2시간은 시간이 굉장히 넉넉해 보이는데 진행되는 프로세스가 많다 보니까 생각보다 아이디어를 디벨롭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한정적이에요. 일단 주제 자체가 되게 큰 카테고리이기도 하고 또 관련된 자료 부분이 좀 러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디벨롭을 하는 부분에서 좀 시간이 굉장히 제한적이라서 여기서 해야 될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레나를 굉장히 명확하게 잘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발표할 사람을 빨리 사전에 선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이고 또한 그것들을 누가 또 정리할 건지 혹은 판서도 또 해야 되니까 판서는 누가 할 건지 각각의 역할 분담들을 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가급적이면 물론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있고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그런 역할을 여러분들이 좀 주도적으로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소위 이제 이게 자원관리 역량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NCS를 기반으로 해서 많은 회사들이 인재상 중에서 요구하는 역량 중에 큰 자원관리 역량 부분을 발휘를 잘하는 지원자들을 선호하는데 이런 보고합시다 형태에서도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자원관리 역량이 있다고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꼭 여러분들이 그러한 역할을 진행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재토론을 해서 최종 PT를 하고 최종 PT 이후에는 관련된 PT에 대한 Q&A 그리고 개인적 개별적 질문들이 들어가고 끝나고 나서 누가 이 보고합시다 면접 형태에서 잘했는지도 무기명적인 투표라든지 이런 것들도 행해지는 결사들도 있어요. 따라서 각자 쌍방향 평가를 한다는 점 부분에서 이게 개인적인 역량도 중요하지만 팀적인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따라서 내가 팀으로 할 수 있어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임원 면접 형태인 거고 이거는 2차 전형이고 앞서 얘기했던 직무 면접과 심층 면접을 통과하시게 되면은 2차 때 면접 전형이 이루어지고 이게 CJ가 면접 전형이 길다 보니까 아마 제 예상으로는 6월 초쯤에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임원 면접은 큰 차이점은 없어요. 타 회사들과 굉장히 유사하고 면접관 관련해서 3명 정도와 지원자 4명 정도 이루어져서 1시간 정도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인성과 직무이해도인데 인성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특히 이제 인재상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요구한다는 점 부분들이 있고 긴장하지 당황하지 말고라고 하는데 사실 1차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1차는 굉장히 편안한 상황에서 지원자들을 다 보듬어주면서 답변을 유도하고 다 이해해주고 다 들어주려고 하는데 임원분들은 당연했지만 그런 보편적으로 그런 성미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아니고 의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수준에서는 좀 압박 형태의 질문 형태를 좀 많이 하고 꼬리 질문의 형태를 많이 하시는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분위기가 좀 많이 차이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좀 그 부분도 캐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지원 동기와 입사 포부라든지 이런 회사와 관련된 본인들의 관심도와 장기적으로 본인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커리어적인 방향성 부분에서 되게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있고, 실제로 이거는 여러 회사들의 고민이긴 한데 현재 이제 신입사원들의 퇴사율이 굉장히 좀 높은 편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성향이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고, 소위 이제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뭐 욜로족이라든지 어쨌든 꼭 어떤 특정 한 회사에 매몰돼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가치관들이 많이 생기면서 신입사원의 퇴사율들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고, 따라서 회사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원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그 조직적 갑도적인 부분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고, 이 조직적 갑도적인 부분들은 단순히 내가 회사에 적응을 잘하는 거나 회사 생활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회사에서 오래 다닐 수 있냐 부분도 되게 많이 검증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력적인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좀 공격당할 수 있는 요지들이 있다던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특히 임원 면접분들은 이력서를 굉장히 꼼꼼하게 보고 거기서 많이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이력서적인 부분에서도 꼭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것들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 하셔서 좋은 결과물을 바탕으로 2차 면접이라든지 추후 이제 최종 결과가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CJ인이 돼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날까지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이제 면접 관련된 CJ 면접과 관련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